여러분께서 넷플릭스에 가셔서 엄지 2개를 누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시면은 글로벌 1위를 만들어 주셔야 이 편이 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김우빈 배우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엄지 2개가 필요합니다. 정도혁의 김우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도 전에 소편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는 걸 보면은 오늘 극장에서 정말 만족스럽게 관람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람하신 무도실무관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청년경찰과 또 작년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돼서 글로벌 1위를 찍었던 작품이죠. 사냥개들에 이어서 김주한 감독님의 시그니처가 아주 뚜렷하게 새겨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의 울타리 안에서 싹 트는 영웅담이라는 굉장히 좀 독특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영화를 관람을 했는데요. 제목부터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무도실무관, 이 작품의 시작점이 어땠는지 감독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소재가 낯설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한데요. 그 소재는 제가 계속 머릿속에서 이제 갖고 있었고 어느 날 무도실무관, 그러니까 보호관찰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무도실무관이 같이 경호로 붙는다라고 하는 순간 그 대표님께서 되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그 법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는 어떤 소 영웅에 그게 맞아들면서 제가 리서치를 막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조사 과정에서 좀 느끼게 됐던 새로운 점들이 있으셨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영화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지난하고 괴로운 일들을 이렇게 버텨내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숙연해지고요. 약간 좀 겸손해지고 저도 제가 하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분들이 하는 어떤 노고에 비하면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는 정말 많은 히어로 무비들이 있는데 이 작품에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두 영웅분들은 아마 가장 우리 가까이에 있는 영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영화 보면서 이름에도 좀 의미심장한 것들이 담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쉬운 한자라서 정도라는 이름, 바른 길, 그리고 선민이라는 선한 시민 같은 느낌들이 있어서 이 두 소영웅 감독님 말씀하신 그분들이 우리 곁에 객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들을 했고 사실은 좀 젊은 더 어린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에듀케이션처럼 이 작품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배우님은 작품 출연 제안 받고 또 시나리오 읽으시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먼저 우빈 배우님부터 여쭤볼게요. 무도실무관이라는 그 직업 자체를 사실 부끄럽게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알게 됐고 굉장히 늘 우리 곁에 이렇게 계셨었는데 그리고 곁에서 우리가 보다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들인데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이 직업이 조금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느껴졌던 대본이어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저도 그 제가 만난 정도라는 캐릭터가 재미만을 쫓아 살다가 무도실무관이라는 일을 만나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 과정들이 흥미롭게 다가와서 더 알아보고 싶었고 제가 느꼈던 그 감정 순간순간들을 시청자분들께 좀 전달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김우빈 배우님이 이 정도라는 캐릭터를 연기해 주셔서 그 맑은 기운이 정말 스펀지에 스며들듯이 잘 전달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성균 배우님 어떠셨어요? 예, 저도 부끄럽게도 우빈 씨처럼 잘 몰랐었던 직업, 그 소재가 굉장히 신선했고 그 신선한 소재와 또 김조한 감독님의 특유의 또 경쾌하면서도 굉장히 리드미컬한 어떤 그런 액션과 스토리 전개가 이렇게 딱 합쳐지니까 그게 완전 증폭이 돼서 너무너무 더 재미있게 읽었고 그리고 또 여기 김우빈 배우가 또 이렇게 역할을 한다고 딱 이렇게 매칭을 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놀라움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김성균 배우님께서 하신다고 하셔서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많다. 누구 뭐 마음이 그러니까 심장이 맞닿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지면 손을 잡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진행해 주세요. 네. 그 김성균 배우님 말씀처럼 기존에 저희가 또 김성균 배우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선하고 믿음직하고 의료인 이미지가 선민이라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또 정도가 이 거친 여정을 하는데 아 그래도 든든한 뒤가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좀 안심하고 볼 수 있었던 아주 고마운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두 배우님이 극 전체를 견인하고 있다 보니까는 두 분의 캐스팅이 정말로 중요한 작품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주한 감독님 전작들에서도 두 남자의 콤비 플레이에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감독님께 두 배우님의 캐스팅 과정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그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되게 사실 좀 난처해지기도 하는 게 제가 이렇게 막 캐스팅을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렇게 우빈 배우님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 과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정도라는 캐릭터 이름도 우빈 씨가 지었어요. 예, 예, 예. 맞죠? 그죠? 그랬나요? 그랬을 걸. 하도 많은 이야기를 섞어서 그랬는데 우빈 씨가 감독님 정도인 것 같아요라고 해가지고 좋다라고 했었던 것 같고 뭐 또 이것도 좀 애매한 이야기인데 성균 선배님은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 선배님 작품을 보면서 언젠가는 감독이 되면 좋겠다, 언젠가는 선배님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되게 오래 전에 뿌려졌던 어떤 씨앗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맺혀진 것 같아요. 이렇게 역할을 쓰고 이렇게 캐스팅을 하는 그런 과정보다는 좀 또 무의식 중에 이 선배님이랑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된 게 아닐까. 좀 애매한 이야기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네네. 감독님 말씀처럼 사실 정도랑 선민의 두 배우님을 제외하고는 전혀 다른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걸로 봐서 정말 감독님 무의식 중에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두 배우님께 또 캐릭터들에게 잘 투영이 돼서 완성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김우빈 배우님께 또 여쭤볼게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김우빈 배우님의 변신에 대해서 극 초반부터 좀 흥미롭게 받아들이셨을 것 같은데 이런 류의 작품들에서 어떤 캐릭터들은 굉장히 철없이 했다가 좀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을 저희가 또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이 작품 속의 정도는 철없는 느낌이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소년 같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정의를 흡수해 가는데 아주 가장 적합한 인물처럼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체중도 증량을 하시고 처음에는 초식 공룡 같다가 풀만 먹고 아주 착한 나비를 좋아하고 이런 느낌이다가 갑자기 후반부로 가면 거대한 육식 공룡으로 변해서 생태계를 좀 평정하는 그런 느낌까지 주는 아주 다이나믹한 변화를 2시간 안에 다 보여주신 캐릭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정도라는 캐릭터 준비하는데 어떤 기쁨과 또 힘듦이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쁨은 참 많았는데요. 일단 새로운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재미가 있어서 그런 캐릭터를 설정해 나가는 그 과정이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탈색 머리는 사실 정도가 어떤 겉모습을 가지고 있을까를 막 고민하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을 좀 관찰하고 막 그러던 시간이 있었는데 제 삶에서의 그 탈색 머리는 되게 좀 낯설고 특별한 일이었는데 주변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하루에도 여러 명의 사람을 볼 정도로 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를 쫓는 이 정도에게는 그냥 극중에 선정 이모가 너 탈색 한번 해볼래? 그래서 재밌겠는데? 해볼까? 이런 가벼운 가벼운 생각으로 시작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이제 감독님께 제안을 한번 드려봤었고 감독님도 좋아해 주셔서 그렇게 탄생하게 됐고요. 그런 과정들이 참 즐거웠고 힘듦은 뭐 영화를 보셨다시피 많은 액션씬이 나오고 또 저희가 그 장면 하나하나를 되게 열심히 정말
소중하게 막 촬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 좀 힘듦이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래도 무술팀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이 다 너무 잘 도와주셔서 한 마음으로 예, 참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즐겁게 따뜻하게 촬영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쁨도 힘듦도 다 약간 행복에 수렴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빈 배우님께 아주 중요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균 배우님이 연기하신 선민 캐릭터는 이 작품 속에서 선배인 동시에 상사고 또 아버지인 동시에 형이기도 하고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어른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역할이 김성균 배우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겠다라는 순간들을 또 여러 번 목도하기도 했었고요. 성균 배우님은 이 선민이라는 캐릭터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생각들 또 노력들 하셨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도 실무관, 그러니까 보호 관찰소를 이제 우빈이하고 견학을 가서 그 분들을 직접 인터뷰했을 때 저는 보호 관찰관, 무도 실무관 이렇게 이름 그 뒤에 관 이렇게 찍히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그 엄격하고 그런 차가운 이미지들을 많이 떠올렸어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을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여러 그냥 일반적인 우리 주변에 있는 따뜻한 어른들이 그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영화에서 또 잘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일단 재범을 막기 위해서 또 자기가 엄격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하되 또 인간적인 면들 어떤 그 보호 관찰 대상자들을 뭐랄까 어르고 달래는 부분도 있고 또 단호하게 혼낼 때는 혼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진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형처럼 또 때로는 멘토처럼 이렇게 그런 모습도 보여주되 또 이제 추적을 할 때는 또 집요하게 또 추적하는 그런 모습을 좀 대비시켜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횡설수설하죠? 그런 모습이 너무 잘 보였습니다, 배우님.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작품 떠올리면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실 텐데 그렇게 여러 명 어울려서 원탑 같은 노포에서 삼겹살과 김치와 미나리와 이런 거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영화 떠올리면 떠오르는 순간 중 하나인데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끝나고 나서 그런 자리 가지시면서 또 무도실무관 이야기를 두런두런 이어가셔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독님께 한 가지 더 여쭙고 이제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들 또 감독님과 배우님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도실무관은 아까도 배우님들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아주 공들여서 정성껏 찍은 액션씬이 돋보이는 작품들이에요. 특히 새로운 공간과 또 예상치 못했던 소품들이 등장하는 또 정도가 마네킹 다리를 들고서 싸운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장독대로 뭘 할까 했는데 장독대 액션이 나오는 등 그전에 보지 못했던 리얼리티하고 또 새롭고 재밌는 액션씬들이 많았어요. 아마 김주환 감독이 장기가 10분 발휘된 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독이 이 액션씬들을 어떻게 구상하셨고 또 어떻게 잘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셨는지 이야기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도가 사실 태권도, 유도, 검도 이렇게 다양한 무도를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빈 씨는 할 게 많아졌지만 제 입장에서는 더 자유로워졌고 왜냐면 뭐 복싱이면은 복싱의 룰들이 있는데 이 정도라는 캐릭터가 세 가지를 같이 하니까 뭐 근접점, 타격점, 업어치기 뭐 다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유머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라는 친구가 그의 특유의 장난기, 이 어떤 압도적인 피지컬에서 나오는 위험성도 있지만 여전히 이 친구는 해맑은 친구이기 때문에 뭐 집어 던진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이제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팀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마네킹 다리도 저희 무술 감독님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발로 누구 머리를 때린다는 게. 그리고 장독제는 이제 제가 이거는 K 액션의 정말 피크가 될 수 있겠다.
고추장, 와, 이 고추장은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뭐 해외 인스타를 봐도. 그래서 고추장이 약간 응고된 피처럼 보여서 좀 무섭기도 했어요. 네.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실험을 또 겪고, 사실 고추장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물엿이랑 색소해가지고 먹어도 되고, 또 이게 이렇게 닿아도 피부가 쓸리지 않는 그런 걸 이제 완성해내는데, 저희 연출부 친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뭐 이 항아리도 실제 항아리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석고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재질을 강도를 4개까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1단계는 던지다가 안에 고추장 질량이 있으니까 깨지기도 하고, 4단계는 너무 부딪히면 아프고, 그래서 한 3단계 어딘가에서 정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저희가 환경도 굉장히 좋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시간도 있었고 해서 좀 야심차게 해외 저희 시청자들이 봤을 때 저거 뭐냐, 그 된장은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봤을 때 분명히 외국에서 이유가 나올 것이다. 그거를 노리고 한번 달려봤습니다. 네, 이제 또 공개가 되면 글로벌 시청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걸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말씀대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K 액션의 네. 신기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관객분들이 주신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김성균 배우님께 관객분 질문을 전달드릴게요. 김우빈 배우님이 엄청난 액션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김성균 배우님도 잠들어 있는 액션 본능 나타내고 싶지 않으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액션 본능은 저는 그래요. 남자 배우들이라면 다 누구나 조금씩은 욕심이 있는 거죠. 저도 뭐 액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오늘 영화를 보니까 그냥 우빈이가 하는 게 오늘 영화를 봤는데 이게 타격감이나 이런 것들이 묵직한 이 타격감이나 이게 이 신체 조건에서 오는 이 몸선 그리고 그 굵직한 그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네 양보는 이건 아니고 우빈이가 하는 게 좋겠다. 네, 좀 더 잠들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김성균 배우님 얼마 전에 또 균케이로서 훌륭한 충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또 맛보기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오늘 아니고 그 영상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균케이 네. 죄송한데 제가 아이돌 잘 몰라가지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은 공통적으로 세 분께 다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어떤 점을 제일 강하게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 감독님부터 대답해 주실까요? 네, 관객분들이 이 작품 보고서 어떤 점을 좀 강하게 어떤 메시지를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저는 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게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빈 씨와 성현 선배의 도움으로 이렇게 정도라는 인물이 그 지점까지 도달하는 게 성공한 것 같은데, 만들 때 그걸 좀 그 감정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남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네, 근데 지금 수많은 분들, 소방관분들, 경찰분들 다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우리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정도, 자기 행복이 가장 중요한,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지 않지만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친구가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거가 제가 가장 좀 우빈 씨랑도 많이 얘기 나누고, 또 성균 선배가 연기하신 선민의 도움으로 도달했다면 그게 제일 저한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성균 배우님은 어떠세요? 어떤 점들을 좀 관객분들이 무도실무관 보시고 나서 메시지를 좀 강하게 간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관객분이 질문 주셨어요. 좀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존재들이고 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갖게 되는, 저도 무관심했던 그 직업, 그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 또는 우리 집 주변에 보호 관찰 대상자들이 분명 있을 텐데, 있더라고요. 있기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좀 지내왔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영화가 조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우빈 배우님 어떠세요? 네, 두 분 말씀해 주신 거 너무 공감하고 저도 같은 생각이고,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을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제가 항상 생각하면서 촬영에 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무도실무관, 보호관찰관 분들뿐만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저부터 그분들께 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무대에 올라와 주신 세 분 외에도 무도실무관을 기획하고 또 만드신 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분들 모두 그런 마음으로 작품을 완성시켰다고 여러 번 영화 보면서 생각이 들었고요. 그 에너지들이, 그 마음들이 여러분께도 오늘 잘 닿았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해주신 무도실무관 스태프분들, 배우님들 모두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 이야기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영화가 공개되면. 앵두망고님께서 저도 초등학생 딸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입이 되었는데 울고 웃고 잘 봤습니다. 액션씬 정말 고생하신 게 느껴집니다. 라고 말씀 주셨고요. 실제로 다친 곳은 없으시냐고 또 질문 주셨는데 우빈 배우님 좀 육체적으로 힘든 순간들 없으셨어요? 근데 사실 액션씬을 촬영하면서 아예 안 다치려는 생각은 저에게는 좀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마음으로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어디가 부러지거나 막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는 안 다친 거라서 그냥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된 게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앵두망고님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두망고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감독님 이게 관람 등급이 어떻게 될까요? 작품이 15세로 알고 있어요. 15세군요. 그럼 앵두망고님 따님도 좀 지나면 넷플릭스에서 작품 보실 수 있을 테니까 같이 보시면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김주환 감독님께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김선민이 살아서 행복한 무진님. 네, 김선민이 살아서 행복한 무진님입니다. 중간에 미나리 삼겹살이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메뉴 선정 이유와 가게 공유 좀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가능할까요, 감독님? 그 넷플릭스로 저희가 9월 13일 공개되면 다시 그 장면을 보시면 그 가마솥 삼겹살인가 그 상호명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정확하게 그 신촌점인가 그렇고요. 그 메뉴를 선택한 이유는 그냥 가장 접근이 쉽고 또 해외에서도 알 수 있고 근데 해외 이게 오리지널 삼겹살이야. 여기까지 가야 돼. 김치도 넣고 이게 오리지널이니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꼼꼼히 디테일들을 다 따져 보면 K의 총합이네요, 이 작품은. 네, 그렇습니다. 장독부터 시작해서 미나리 삼겹살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도의 별명이 설사인 이유를 알려주세요. 정도만 이유가 안 나왔어요라고도 하셨어요. 이게 원래 있었는데요. 조금 이렇게 압축을 한 건데 뭐 머리 색깔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나중에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정도가 많이 아팠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애가 과민성 내장증이 오고 그래서 매일매일 설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는 키가 굉장히 작았고요. 그래서 그때는 친구들 3명이 얘를 보호해줬어요. 그러나서 이제 초등학교 5, 6년이 돼서 어머님을 잃은 아픔이 낳고 나서 이제 얘가 갑자기 대장과 위장이 모든 영양분을 흡수하기 시작하고 지금의 이 키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지렁이와 작가와 그 습기를 오히려 보호해주는 그러려고 운동도 한 거였고요. 그래서 이런 전사가 있었는데 사실 우빈 씨가 나오니까 뭐 다 설명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재밌잖아요. 그냥 우빈 씨 별명이 설사라는 게 그래가지고 넘어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실 했는데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더 긴 버전도 만들 수 있겠죠.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대단한 성장 영화네요. 그리고 속편들을 말씀하시는데 프리퀄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혹시 김우빈 배우님 지금 어떤 말씀하시려고? 맞습니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도가 목을 졸리는 과정에서 원기옥 모으듯이 침을 모아서 뱉는 장면이 너무 웃겼습니다. 감독님의 연출대로 김우빈 배우님이 연기했다면 그 씬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제 점수는 100점입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장면 그 비하인드를 좀 우빈 배우님이 들려주시죠. 그 장면은 3일 동안 촬영을 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추운 날이었고 그 침을 뱉는 게 저는 너무 더러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감독님께 이거 괜찮을까요? 몇 번 여쭤봤었는데 확신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해봤는데 아까 저 뒤에서 같이 영화를 봤는데 그 장면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서 역시 감독님 생각이 맞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말 모도실문과는 좀 강렬한 액션과 캐릭터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코미디가 잘 어우러진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쫄리다가도 정도가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이기 때문에 그때 또 웃음이 딱 터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선민이 배경화면 사진 공유해 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성균 배우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배경화면요? 배경화면요. 네. 아마 제 선민이 사용하는 핸드폰 화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실제 제 사진이고 실제 저의 이거 비하인드 얘기해도 되는 거죠? 이런 비하인드 제 딸이랑 수영장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역할에 누군가를 지키고 보호하는 선민의 마음에 좀 더 닿을 수 있게끔 좀 감독님이 또 배려를 해주셔서 실제 핸드폰 사진을 제 딸 사진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이 사진 공유를 할 그게 없이 플레이 일시정지 하시면은 9월 13일 날 플레이 해서 일시정지 하셔서 그렇게 찰칵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넷플릭스만의 장점이네요. 극장에서는 안 되는데 넷플릭스는 가능하니까. 그리고 또 너무 소중한 그 가족 사진이니까 또 굳이 여러분들 갖고 계시지는 않아도 집에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대체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김성균 배우님께 질문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출연하신 이웃사람이란 작품을 생각하면 지금 연기한 역할이 180도 다른 역할인데 배우 입장에서 어떤 연기가 좀 더 연기할 때의 재미와 보람이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저는 진짜 이번에 저희 작품에서 그 강기중 그 형거리 형 역할을 보면서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형거리 형님. 너무 진짜 소름 끼치게 너무 잘해가지고 아까도 형님한테 형님 또 다른 일 있어서 또 가보시는데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정말 쓰레기처럼 나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지금 그때 더 지금 악랄한 지금 악당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탄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악당들을 보는 게 너무 좋고 그러면서 저는 여기 아닌 척 선민으로 이렇게 그 악당을 바라보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우리 작품에서 새로운 악역 그를 보는 재미가 이제 그 진짜 재밌어서 재밌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악당의 발견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조금의 동정도 할 수 없는 무자비한 압도적인 역할이었던 것 같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이영걸 배우님께서 너무너무 잘 구축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간 김우빈과 이 정도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다면 궁금하다고도 질문 주셨거든요. 호기심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냥 길거리 가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 봐야 되는 성격이고 또 재미있는 거를 쫓는다기보다는 이제 저라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오롯이 잘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요즘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정도를 만났을 때 그를 이해하는데 좀 보다 쉬웠고 또 공감하기 좀 편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친구는 도합 9단인데 저는 아쉽게도 그 태권도 노란띠에서 그만뒀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이 정도를 만나서 그런 무술을 좀 더 해보고 싶다, 연마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 적도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칼같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 찾으시면서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었죠. 네. 저희가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고 사실 이 작품이 진짜 얘기할 거리가 많은 작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등장한 작품이고 지금 즐겁게 또 배우님들이 이야기를 나누셨지만 아주 진지하고 무겁고 정의롭고 씩씩한 이야기를 던지는 작품들이어서 여러분들 이 작품 가지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과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 또 범죄가 정말 극심해지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작품이라고 많이들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전 세계 친구들과도 함께 채팅방 통해서 이야기 나눠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특별한 이벤트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께 그 럭키드로우로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2장씩 뽑아서 번호를 호명해 주시면은 되신 분들이 앞에 나와서 받으시면 되거든요. 오빈 배우님부터 2장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네네네 감사합니다. 오빈 배우님 먼저 번호를 불러주세요. 2열의 5번. 2열의 5번 관객분 앞쪽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바로 한 번 더 불러주세요. H열의 9번. H열의 9번 관객분 앞쪽으로 손 들고 나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